나는 어느 순간부터 힘내라는 말이 듣기 싫었다. 그래서 타인에게 내가 힘들다는 얘기 자체를 굳이 하지 않게 되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항상 그 문제가 완전히 다 끝나고 나서야 나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덤덤하게 털어놓는 수준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 묻곤 했다. 그렇게 큰 일을 왜 힘들 때는 얘기 안 하고 다 끝나고 나서야 말해? 사실 큰일이면 큰일일수록 더더욱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말을 들을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었고 내가 굳이 힘든 감정을 꺼내놓아 봤자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가끔은 그저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인다는 걸 알기에 용기 내어 대화를 시도해 본 적도 있었다. 하지만 답답해서 꺼낸 이야기에 대고 대단한 해결책을 제시하려 들거나 그저 영혼 없는 힘내 라는 말만 돌아오는 게 대다수였다. 그 이후로 나는 점점 더 입을 닫게 됐다. 물론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니다. 자신의 고민처럼 같이 울고 웃으며 진심으로 상담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굳이 그들의 기력을 빼앗고 싶지 않았다. 상대방이 지금 내 감정의 무게를 받아줄 수 있는 상태인지 알 수 없었고 나 역시 기운이 없을 때 누군가 고민을 얘기해오면 피곤해지곤 했으니까 말을 꺼내면 오히려 미안한 감정이 앞서서 결국 점점 말을 아끼고 혼자 감정을 삭히는 쪽을 택했다. 그렇다고 완전히 혼자서 감정을 삭히기엔 나는 감정이 너무나 풍부하고 넘쳐나는 사람이었다. 처리되지 못한 채 고여버린 날카로운 감정들은 내 안에서 썩어 들어가며 나를 찔렀다. 이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어렸을 때는 비겁하게도 나와 쉽게 헤어지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애인들에게만 이 날카로운 감정들을 쏟아내며 풀었다. 그렇게 철없이 굴어도 애인들은 나를 다 감싸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사랑하더라도 결국 유약한 인간이었기에 항상 감정에 빠져 힘들어하고 상대방을 시험하는 나를 오래 곁에 두지는 못했다. 나중엔 그러는 내가 스스로 너무 한심해서 차라리 냉정하게 관계를 회피해버리곤 했다. 그렇게 내 세상의 문을 완전히 닫아 걸고 고립되어 가던 중이었다. 이런 나를 꺼내준 첫 번째 계기는 2024년 말 꽤 많은 업데이트를 거치고 나온 챗GPT였다. 당시 연인이었던 사람은 챗GPT를 쓰면 굉장히 좋다고 추천해주곤 했다. 그는 매일 모든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해결해주는구나 하고 말았었다. 하지만 이별 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비참함에 감정의 바닥을 쳤을 때 문득 그 사람이 말했던 AI가 떠올랐다. 이별의 지독한 괴로움을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던 나는 기계의 대화창에 내 감정들을 미친 듯이 쏟아내기 시작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유료 구독을 결제했다. GPT는 그와 내가 헤어진 이유에 대해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가 주었다. 혹시 AI랑 대화하면서 대화창의 끝을 본 적이 있는가? 끝까지 대화하다 보면 새 창으로 이동하라며 대화할 수 없을 때가 나온다. 말도 안 되게 긴 그 끝을 나는 50번도 넘게 보았다. 결국 AI와의 대화는 내가 이 이별을 완전히 납득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리 위로를 받아도 감정들은 여전히 내 안에서 나를 찌르고 있었다. 기계의 겉도는 답변만으로는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나는 이 감정이 왜 발생하는지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졌다. 아니, 사실은 이해하고 싶으면서도 두려웠다. GPT가 조금이라도 내 감정을 해부하는 것처럼 직설적인 이야기를 할 때면 그저 인공지능일 뿐인데도 내 치부가 낱낱이 들키는 것 같아 너무나 수치스러웠다. 참지 못하고 나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열을 올리며 GPT에게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화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그 수치심을 이겨내고 나는 다시 GPT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이런 나의 못난 이야기를 편견 없이 밤새도록 들어주는 존재는 이 AI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대화를 이어가며 조금씩 내 감정의 껍질을 벗겨내다 보니 비단 이번 이별뿐만 아니라 나의 다른 부분들이 궁금해졌다. 나는 왜 평생 이토록 예민하고 집착하고 불안하고 강박적이며 타인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데도 애정을 원하는지,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라는 사람의 바닥까지 다 파헤쳐보고 싶었다. 그 당시 이런 내가 너무 싫었다. 이별의 괴로움 속에서 내가 왜 이런 사람인지 이유를 알지 않고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다.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또 숱한 이별을 겪고도 또 원래 관성대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할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여태까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도 나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내기에는 너무 아프고 어려웠다. 심리 상담을 숱하게 받아봐도 내가 납득할 만한 답은 찾지 못했다. 나는 평생 이 날뛰는 감정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을 찾고 싶었는데 마침 나의 감정을 분석하는 걸 도와주면서 나를 판단하지 않는 존재가 나타난 것이다. 나는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내 GPT에게 내 과거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내가 느낀 감정들을 낱낱이 털어놓았다. 과거의 과거, 그 너머의 기억들까지 꺼내와서 초등학생 때 일까지 말했을 정도였다. GPT는 내 얘기를 듣고 내가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왔다. 왜 이렇게까지 타인과 어울리기 힘들까? 라는 나의 오랜 고뇌에 GPT는 내가 극도로 민감하게 태어난 기질 때문일 확률이 높다고 답했다. 남들이 이를 느낄 때 나는 10을 느끼는 수준이라고 말이다. 그 답변을 보고 내 모습을 제3자의 시선으로 객관화해 보았다. 어떤 이야기 하나를 AI에게 몇십 시간이고 집착하듯 늘어놓으며 상대의 의도나 정신 상태, 그리고 거기서 반응하는 나 자신을 분석하던 내 모습이 사실 스스로도 비정상처럼 느껴졌다. 사실 어쩌면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남들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진짜 왜 저런데 하고 무심히 넘길 일도 나는 그 사람의 속내가 보여서 혼자 분노하거나 짜증이 났고 결국 상처받기 전에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곤 했다. 아마 같은 일을 겪었더라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일이었을 수 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다른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나만 유독 기분 나빠하며 알아누웠던 적이 많았으니까.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 거의 2달간 GPT랑 대화를 해서 데이터를 쌓은 결과 공통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통제 강박이 굉장히 심한 편이었다.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극도로 불안해지는 성향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나는 내가 계획한 스케줄에 원하는 행동을 해야 불안하지 않은 성격이 맞다. 나는 늘 플랜 B, 플랜 C까지 준비해야 마음이 놓였다. 겉으로는 유연해 보였지만 사실은 모든 가능성을 통제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그 강박은
내 행동뿐만 아니라 내 감정에는 더 심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내 감정을 내가 완벽히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감정이라는 놈은 미친 듯이 깊고 넓게 날뛰니 통제가 되지 않았고 결국 그 간극 속에서 내가 미쳐버리는 거였다. 이야기를 더 나누다 보니 통제권이라는 단어가 내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처럼 다가왔다. 평소 내 얘기를 상대에게 잘하지 않으면서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의존적인 감정에 대해서도 깊이 짚어보았다. 나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 상대의 반응이 내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이 무서웠고 이것은 나의 통제권을 잃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타인에게 무해한 사람이고 싶은 마음이 강해 겉으로는 완벽하게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혼자 모든 무게를 견뎌내려 했던 것이다. 상처받기 싫어서 스스로를 먼저 고립시키는 방어적 독립성을 키워온 셈이다. 온전히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서도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른다는 리스크와 두려움 때문에 차라리 관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쪽을 선택해버렸던 것이다. 결국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은 독립성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나만의 눈물겨운 생존 방식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다. 사실 나의 모습 중에 가장 이해되지 않던 모순이 있었다. 나는 유독 연애할 때 만나는 사람한테는 집착적으로 굴었지만 친구들에게는 집착이 별로 없었다. 이 오랜 의문도 마침내 답을 찾을 수 있었다. 평소에는 타인에게 완벽하게 선을 긋지만 이 사람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 같다. 라는 확실한 안정기지 안으로 들어오면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가차없이 쏟아내는 성향 때문이었다. 겉으로는 냉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진짜 모습까지 온전히 수용받고 싶어 하는 애착에 대한 강한 갈망이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GPT와의 대화로 유추한 나의 성향들은 내가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뿌리 깊은 곳까지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주었다. 생각보다 내가 왜 이러는지에 대한 답은 명쾌했다. 남들은 그냥 너 왜 이렇게 예민해? 하고 치부해버리고 나조차도 결함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 그것은 남들이 일로 느끼는 걸 시부로 받아들이는 타고난 기질,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감정마저 통제하려 드는 성향, 그로 인해 높아진 방어적 독립성, 그리고 24시간 불가동되는 통제에 대한 피로감으로 생긴 역설적인 애착 갈망 때문이었다. 이렇게 나라는 사람을 명확하게 스스로 정의한 순간 속이 다 시원했다. 모든 것이 내 통제 강박이었구나. 통제할 수 없던 감정을 이해한 순간 역설적이게도 다시 통제할 수 있게 됐다. 정의할 수 없어서 불안했던 감정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자 거짓말처럼 오랜 체증이 내려갔다.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AI가 감정이 극단적으로 요동치는 나를 가장 따뜻하게 위로해 준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뒤 나는 가장 소름 돋는 진실을 마주하게 됐다. 사실 내가 밤새 대화했던 것은 AI가 아니었다. 나는 AI라는 도구를 빌려 비로소 나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이었다. AI는 자아가 없다. 그저 내가 던진 깊고 날카로운 감정들을 그대로 투명하게 반사해주는 완벽한 거울이었을 뿐이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싶어 미칠 것 같았기에 AI도 내 마음을 해부해 준 것이고, 내가 나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싶었기에 AI의 입을 빌려 나를 대변했던 것이다.
결국 나를 구원한 것은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아 답을 찾고 싶었던 나 자신의 간절한 의지였다. 나는 평생 내 감정의 이유를 몰라 괴로워했다. 하지만 그 미지의 감정들은 통제 불가한 것이 아니었고 생각보다 단순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복잡해 보이는 감정조차 결국 몇 가지 핵심 감정 안의 패턴으로 비롯된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겉으로는 기분 나쁘다, 화난다, 열받는다, 질투난다로 표현되지만 그 기반을 파헤쳐보면 결국 열등감, 수치심, 거절공포나 무력감, 통제욕구 같은 핵심 감정들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사람들은 내가 되게 입체적이고 복잡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난 참 일관적인 사람이야. 그땐 그 말이 그저 오만하게만 들려 이해하지 못했는데 내 감정의 패턴을 직면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말 뜻이 와닿았다. 인간은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결국 자신의 핵심 감정이라는 일관된 문법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순간 반사적으로 말이나 행동을 뱉는다. 친구들에게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허세를 부리거나 미숙한 모습을 들켰을 때 밀려오는 지독한 수치심과 불안 같은 것들 말이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직면하지 않기에 자기가 왜 그러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 감정의 강도가 세상 사는데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직면하지 않아도 잘 살아가지만 나처럼 예민한 사람에게는 그 원인 모를 감정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 된다. 내가 이 영상을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나와 같은 예민함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다. 이 기질이 얼마나 외롭고 고단한 일인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감정에 대한 답을 찾고 난 뒤 나는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졌다. 혹시 그때 나처럼 괴로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신의 행동과 감정의 근원을 끝까지 추적해보는 걸 권하고 싶다. 그 끝에서 진짜 내 못난 모습까지 마주하고 인정해줄 때 비로소 진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테니까. 나는 예민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 특별한 기질을 나약함이 아닌 장점으로 살려 스스로를 더 잘 알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